30살이 딱 넘어가자마자 그래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너는 결혼 생각이 있기는 하냐, 한 7년 뒤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35 전에 아기를 가지려면 31, 2에 연애를 해서 신혼을 또 1, 2년 정도 지내고 싶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 애가 이별을 했으니 그때 막 가업 증상이 막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안녕. 제가 요즘에 영상을 보면서 조금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오늘은 제 바디필로우 곰돌이와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요즘 즐거운 일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저번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조금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체크리스트 공유해달라고 댓글 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댓글에도 진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메일로 막 구독자 이름 혹시 정하지 않으셨으면 뭐 추천해 주신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거 보고서는 들떠가지고 구독자 이름을 정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나서 남자친구한테 막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원래 구독자 이름 구독하시는 분이 1만 명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정하는 게 약간 정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가지고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꾹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메일도 보내주시고, 원래는 제가 제 영상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영상에는 댓글이 안 달린다고 남자친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상에 그렇게 댓글이 많이 안 달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 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댓글 보는 재미를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답을 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막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답을 쓰다 보니까 좀 글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그거를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댓글에 제 생각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보님은 이번 남자친구 만나시고 서로 얘기하셨을 때가 몇 살이신가요? 저도 결혼 생각이 있어서 소개팅부터 결혼이나 자녀 생각이 있으신 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아직 29살이라 그런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단순 생각만 물어봐도 라는 댓글이었어요. 현재 29살이신 분이 달아준 댓글이신데 지금 벌써 결혼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을 보자마자 사실 처음 딱 든 생각이 역시 말 29, 31구나 이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저도 20대 때까지는 연애는 연애, 결혼은 결혼 이렇게 좀 따로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30살이 딱 넘어가자마자 그래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나이대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약간 레벨업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에는 뭔가 30살이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제 결혼에 되게 가까워지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30살의 주변에서 결혼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성격이 뭐 앞서가지는 않을지언정 뒤처지지는 말자 약간 요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결혼이 목표로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제 성격이 약간 목표지향적인 성격이어가지고 결혼을 목표로 딱 정해버리니까 20대랑은 다르게 기준이 엄청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뭔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을 딱 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적었어요.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는 배우자 기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좀 내가 잡아두고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입을 해서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빠 만나기 전까지 그 기준이 13가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13가지를 다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뭐 그중에
중에서 내가 어떤 거는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꼭 내가 이거는 충족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기준을 좀 잡아둔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결혼에 대한 목표가 딱 꽂혀버리니까 제가 만족해야 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 좀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점점 결혼에 대한 집착? 강박? 좀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러다가 그때 이제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때는 이제 썸 탈 때는 물어보지는 않았고 연애 초반에 조금 자연스럽게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나는 이제 당연히 결혼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뭐 육아 휴직도 자기는 어느 정도가 있고 아이들 뭐 대학교 등록금도 나온다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생각을 다 해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30살이고 그리고 뭔가 결혼을 해야 될 때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남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드라마 또 오해영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그 에릭한테 진짜 엄청나게 매달리고 막 집 앞에 찾아가고 막 나랑 놀아달라 그러고 막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애를 하지? 저런 감정은 뭐지? 되게 나도 저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뭔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과연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모른 채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로 결혼이라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막 앞을 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깊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뭔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난 사람은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더 생각이 좀 깊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반년 정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조건적인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너는 결혼 생각이 있기는 하냐 하니까 있기는 한데 7년 뒤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1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7년 뒤면은 37인가 8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너는 그래 38에 그때 돼서 갑자기 좀 더 나이가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나보고 헤어지자 그러면은 그럼 나는 너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당황해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나이를 낭비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은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기는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만큼의 이런 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나 만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그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헤어짐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막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나는 이제 31, 32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35 전에 아기를 갖고 싶고 35 전에 아기를 가지려면 31, 2에 연애를 해서 1, 2년을 겪어보고 신혼을 또 1, 2년 정도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35이 딱 맞아. 그러려면 내가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 애가 이별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목표를 잡은 거를 사실 이렇게 크게 실패한 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던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목표가. 이게 스스로가 내 인생 조졌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불안해하면서 이 생각에 막 점점 꽂히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으면은 제가 가호흡 증상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이 조금씩 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점점 숨이 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가호흡 증상인지. 왜 이렇게 요즘에 숨쉬기가 힘들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숨을 쉬고 막 그랬을 정도로
제가 엄청난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연애 생각조차가 없는 거야. 나랑 분명히 같은 나이인데 연애 생각이 없는데도 너무 즐거워 보이고 뭐지? 나랑 다른 세계를 살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 혼자만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온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랑 그 저 사이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막 이러면서 이 패닉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엄청 울고 그때 막 가업 증상이 막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심각했었어요, 그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혼자서 막 울고불고 똥꼬쇼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는 진짜 진지하고 진짜 그게 엄청 제 인생에 큰 그런 문제였거든요. 막 남들이 그거 야, 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아직도 젊고 너 아직도 결혼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해도 아닌 거야, 나는. 나는 지금 이미 집착을 너무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과업이 오고 막 엄청 울고 이러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이 응어리가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나 사실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가업 증상도 왔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진짜 깜짝 놀라면서 한번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과업이 올 정도면 좀 심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너가 여하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정신과 상담까지 예약을 해서 진료도 받아봤어요. 근데 사실 정신과 진료가 제가 받아보니까 내 속마음을 얘기할 데가 없는 분들이 가서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기 좋은 거지. 저는 사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들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그렇게 치료가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정리를 안 하고 목표만 잡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좀 탈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하려고 다이어리도 쓰고 책도 읽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먹으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했으면 진짜 내 인생 망했겠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조건적으로 괜찮고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온전하게 나였을 때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너무 불안감이 컸고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거를 막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건적인 것들에 매달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사랑 없이 결혼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무지했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그렇다고 사랑이 100%로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랑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런 거 위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알아가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준만 생각을 했던 거죠.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30살, 31살을 어떻게 보면 저의 터닝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철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엔 또 힘을 내서 소개팅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인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인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고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으로 여러 명을 만나는 동안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키타카라던가 성격 부분이라던가 예의범절 그리고 뭐 다른 기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자. 그때는 뭐 밀당?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를 만나서 빠르게 조급한 마음으로 결혼을 해버리지는 말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음을 엄청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소개팅이 조금 선짜리 느낌에 거의 가까운 소개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도 거의 다 결혼을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딥하게는 아니지만 가볍게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처럼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그냥 가벼운 결혼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진 것 뿐인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 구독자님이 너무 딥한 질문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글에는 가벼운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도 그분이 부담스럽게 느꼈다면, 근데 구독자님은 결혼 생각이 있고 결혼을 만약에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신 편이라면 그런 분은 오히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빨리 건너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분을 만나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소개팅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조금이라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차라리 초반에 그런 티를 내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결혼 생각이 있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걸 만약에 숨기고 그 전에 만났던 분처럼 자기는 연애할 때 막 초반에는 결혼 생각이 있고 어쨌고 저쨌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서 나를 꼬셨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연애하고 나니까 나 사실 7년 뒤에 결혼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완전 시간 낭비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애초에 내가 그런 질문을 가볍게라도 했는데 상대방이 나 아직 그 정도 생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딱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그냥 다른 분을 빨리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막 내가 지금 성급해서 나는 지금 결혼이 무조건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이런 거를 티나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진짜 가볍게. 물론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제스처로 처음에는 물어봤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야. 이 사람도 결혼 생각이 엄청 진중하게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되게 진중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어라? 이 사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애초에 있구나. 뭔가 나랑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결이 좀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좀 폭격기 느낌으로 이제 엄청 물어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간을 처음에는 좀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을 할지 말지를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너무 결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랑 잘 과연 맞을까? 이거를 먼저 알아가보면서 연애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고 질문을 확장시켜가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물어보시면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상대방한테만 계속 물어보면 안 되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생각도 꼭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내 생각을 말할 때 나도 저 사람한테 이제 어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도 나한테 결혼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좀 호감적으로 먼저 봐야지 내가 뭔 질문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도 상대방한테 잘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생각들도 잘 캐치해내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제 채널에 연령대가 거의 25에서 35살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아마 29에서 한 31, 2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 시기에 저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에 좀 안정기가 분명히 찾아올
후회가 오거든요. 내가 그때 막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겪고 있을 때 저는 그때 그 시기를 겪은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한 번쯤은 꼭 겪었어야 할 그런 사춘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사춘기를 겪고 나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마음의 여유거든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결국 나를 잘 다독여주고 나를 잘 어루만져주고 나한테 시간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내 이 머릿속에 꼬여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고 나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 정리가 돼요. 그거 말고도 물론 각자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조금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결혼을 향해서 그걸 목표로 막 달려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분들도 많으시고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잖아요. 뭐 내가 아이 생각이 있다면 사실 조급해지는 거는 진짜 뭐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분이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조급함이 좀 컸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연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처럼 애 생각이 무조건 있고 결혼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있다 하신다면 사실 20대 후반부터 30 초반 사이로 아주 빠르게 계속해서 열심히 찾아야 저처럼 뭐 30 중반에라도 누군가를 찾아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진짜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런 질문 외에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신다면 제가 또 콘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볼게요. 안녕. 안녕.